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가 대표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많이 했고,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여러 가지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는 이러한 주요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갖도록 혹은 성능을 갖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각 그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이 필터의 사이즈라든지 혹은 필터의 개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풀링 레이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챌린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넷은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챌린지와 오브젝트 디텍션 챌린지가 있는데,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보면 거의 한 1000개의 오브젝트 클래스가 다루고 있죠. 그리고 거의 1.4 밀리언 이미지 DB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가장 오브젝트 클래스에 맞을 만한 탑 5를 프리딕션 하죠. 그러면 그 탑 5에 실제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다면 그러면 얘는 잘못됐다, 에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탑 5에 에러가 여기 지금 그래프에처럼 28.2, 이 말은 28.2%는 탑 5로 프리딕션 했을 때 정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챌린지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회가 개최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이걸 캡을 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좋은 벤치마킹 데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년 굉장히 이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그 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우리 살펴보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 발전이 왔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과 2011년에는 우리 이미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시스템은 아니고 사람이 직접 설계한 어떤 피처들의 멀티플 레이어로 구성을 하고, 그것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적용시켜서 이 정도의 어떤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12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 2012년에 처음으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이 알렉스넷이 처음 제안이 됐고, 이 대회에 참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성능을 16.4% 굉장히 급격하게 성능을 향상시켰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2등을 한 시스템은 26.2%인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이를, 한 10% 이상의 차이를 내면서 이 알렉스넷이 바로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이러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아주 적절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그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넷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보면 인풋 이미지가 227 227 인풋이에요. 근데 이제 논문에서도 이 보면은 이게 이제 이미지가 224 22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구현은 이렇게 227 227 이미지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5개가 연속으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맥스 풀링이 있죠. 이렇게 해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맥스 풀링이 있고 또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맥스 풀링이 있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이렇게 5개가 연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 중간에 맥스 풀링이 2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fully connected layer, fully connected layer, fully connected layer 이렇게 3개의 fully connected layer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가 적용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local response norm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는데 뭐 그 당시에는 사용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 그 성능이 좋은 엔비디아의 GPU가 GTX 580 580. 근데 얘가 메모리가 3GB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알렉스넷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메모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GPU에서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2개의 GPU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이제 실습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구글의 콜랩은 사용되는 GPU가 1.8 테라플롭스에 이제 플롭스라고 하는 것은 플로팅 포인트를 얼마나 많이 초당 몇 플로팅 포인트로 처리하는가. 근데 이 GTX 580은 아마 1.5 테라쯤 되는데 거의 성능이 비슷한 약간 더 나은데 메모리가 아마 12GB 12GB 12에서 16이라는데 지금 보니까 12GB 램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우리가 공짜로 쓸 수 있는 구글의 콜랩 GPU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2개로 나눠 가지고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분리되어 있는 얘가 하나의 GPU, 그다음 그 위에 있는 게 또 하나의 GP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알렉스넷이 실제로 원 논문에서도 이 윗부분이 이렇게 잘려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다 보니까 알렉스넷을 설명할 때 전부 이 그림을 이 잘려 있는 여기처럼 이렇게 잘려 있는 형태의 그림을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알렉스넷은 우리가 굉장히 의미적으로 중요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떤 논문이 발표되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렇게 사이테이션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012년에 우리가 챌린지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고 있어요.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그 구글 스칼라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61,268이에요. 그래서 2019년에도 더 많이 가지고 이게 19,400쯤 될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이 정도로 많은 사이테이션이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뭐 여기 있는 그 수업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윈의 이 종의 기원, 굉장히 유명한데 1859년에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지만 이게 한 5만 번. 근데 지금 구글 스칼라에서 보면 한 52,700쯤 될 거예요. 한 대략 이 정도 지금 사이테이션이 있어요. 얘가 지금 6만 1천 정도 되면 최근에 또 나온 논문 중에는 이렇게 셰넌의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시어리의 아주 대표적인 논문이죠. 얘가 69,000 뭐 엄청나게 사이테이션이 많이 됐죠. 모든 이 정보와 관련된 것을 관련된 논문들이 다 이 사이테이션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보니까 76,000 정도 사이테이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왓슨과 크릭, 굉장히 유명한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처음 제안한 논문이죠. 얘가 한 13,000. 이 최근에 어떤 그 스위스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 가지고 입자를 탐지하는 뭐 그런 형태의 논문이고, 뭐 콜라보레이션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이테이션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14,000. 그래서 그것에 비교해 보면 이 알렉스넷의 61,000이라고 하는 이 사이테이션은 컴퓨터 비전 필드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광범위하게 지금 사이테이션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특히 휴먼 날리지 리서치 필드에서 뭐 다 이 알렉스넷을 참조할 만큼 예, 의미 있는 그러한 논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고 하면 당연히 알렉스넷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지 될 정도로 이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걸 이용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하이트와 위스가 이미지 사이즈를 이렇게 스퀘어로 하는 거죠. 그래서 227에 227 이렇게 있고 채널이 3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64로 되어 있는데 실제 논문에서는 96개 필터를 사용을 하고 커널을 이 컨볼루션 필터의 커널이 11 by 11이에요.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4만 픽셀만큼 띄엄띄엄 띄어가지고 우리가 컨볼루션을 적용하고, 패드는 0이에요. 그래서 아웃풋 사이즈는 96이니까 96이 되겠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GPU를 2개를 나눠서 하니까 각각 이렇게 48,
48 나눠 가지고 채널 필터를 여기 48개의 필터 48개의 필터를 적용시켜 가지고 각각 달리 적용을 시켰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아웃풋 사이즈는 여기 지금 55라고 돼 있죠, 그죠? 55. 자, 그래서 이 아웃풋 사이즈는 공식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위스가 227이고 K가 11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패드가 제로, 패드를 제로로 해보면 227 빼기 11 나누기 4 해가지고 더하기를 하면 이게 55가 나와요. 이게 좀 수치가 다 틀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부분에서 요 메모리 계산하고 요것만 파라미터 하는 것만 좀 보고 다른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웃풋 엘리멘트의 개수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이미지가 있는데 필터 사이즈를 적용시켜 가지고 하나 시켜 가지고 하나 나오고 또 옆으로 이동해 가지고 해가지고 또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것의 아웃풋인데 얘가 이 아웃풋의 위스와 하이트 해당되는 아까 55로 했어요. 55. 그 다음 이것에 대해서 필터를 우리가 필터 개수만큼을 해야 되니까 아웃풋은 이 위스 하이트, 이 아웃풋의 위스 하이트에다가 채널 필터 사이 개수 이게 아까 96이었죠, 그죠? 그래서 96 곱하기 55 곱하기 55 해가지고 대략 얘가 29만 40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얼만큼 사이즈가 되는가, 메모리의 사이즈가 얼만큼 필요한가 보면은 이게 32비트의 플로팅 포인트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엘리멘트마다 4바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곱하기 4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너무 크니까 킬로바이트 이게 1024 바이트가 1킬로바이트예요. 그래서 대략 나누면 1.1기가죠. 이제 1.1메가 1.134 K가 되겠어. 킬로바이트. 대략 1.1메가 정도의 것이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1.1 정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개수는 몇 개냐? 파라미터 개수는 결국 여기 있는 필터에 요 컨볼루션하는 요 필터의 이 크기, 그 다음에 필터의 개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96 곱하기 이 채널이 앞에 인풋 이미지의 채널이 3개고 커널 사이즈가 11 x 11이니까 거기다가 96개의 필터를 쓰니까 이만큼이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대략 이 계산해 보면 한 35K 정도 돼요. 35,000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 이죠. 이 과정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얼만큼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한가를 보면 이제 이 플랍이 있는데 얘는
최근에 우리가 GPU들은 전부 이제 곱하고 더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연산으로 되기 때문에 대략 곱하는 정도의 것만 하면 컨볼루션은 전부 커널의 필터와 그 다음에 이미지와의 각각의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몇 번의 곱으로 되는가를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연산이 이루어지면 먼저 하나의 컨볼루션을 하려면 이 인풋 채널이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널 사이즈가 11 by 11이죠, 그죠? 그래서 이 3의 두께가 3에 11 by 11이라고 하는 요 필터를 쫙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미지 촘촘히 스트라이드를 몇 번 띄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곱해져야 되니까 그것이 몇 번 곱해지는가 하면 실제 아웃풋의 엘리멘트 요거 하나 해가지고 하나가 결국 하나 나오니까 요것의 개수가 이게 96 곱하기 55 곱하기 55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보면 대략 105 메가 플롭이 된다. 대략 105. 대략 한 이 정도의 연산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레이어만 지금 봤는데 한 레이어에서 지금 이제 요 레이어 얘가 어떻게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인풋은 지워져 있고 그다음에 필터 사이즈를 어떻게 하고 커널 사이즈를 어떻게 하고 스트라이드 어떻게 하고 패딩 어떻게 하면 아웃풋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는 얼마가 되고 우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는 어떻게 되고 그에 대해서 연산이 얼만큼 이루어져야 되는가 요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스탠퍼드 대학의 그 수업 자료를 잠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컨볼루션, 맥스 풀링, 이게 노멀라이제이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맥스 풀링,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한 세트씩 있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3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맥스 풀링도 있네, 그죠? 맥스 풀링 있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3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인풋이 227 by 207 by 3이니까 96개의 11 by 11의 필터를 스트라이드 4로 해가지고 지원시키면 아웃풋이 55 곱하기 55 곱하기 96 이렇게 된다. 그죠? 지금 이상하네. 55 아까 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타는 총 몇 개냐 아까 얘기한 대로 대략 35K가 된다. 이게 이제 여기 하나의 필터 컨볼루션의 필터 크기죠. 그게 96개의 필터가 있으니까 35K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레이의 풀링은 그냥 이 스트라이드 2로 어플라이하기 때문에 대략 사이즈가 55 빼기 3 나누기 2 더하기 1 이것에 해서 27이 돼요. 그래서 이거 55였는데 27로 줄였어요. 맥스 풀링 하면서.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만드니까 반으로 줄여들었어요. 27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풀링 레이어에서는 파라메타의 개수는 당연히 없어요. 그죠? 그냥 맥스 풀링 해가지고 4개 중에 가장 큰 값을 그냥 취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풀링을 끝나고 나면 27 by 27 by 96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6 by 256에 5x5의 필터에 256개를 적용을 시키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1에 패드 2인데 이거는 이제 27에서 빼기 필터 사이즈 K5 더하기 패딩 곱하기 2 해가지고 나누기 스트라이드 1 더하기 1 해가지고 이거 27이 나오겠다. 그래서 컨볼루션 2를 해도 27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맥스 풀링으로 3x3 필터를 적용시키면 27 빼기 3 패딩을 넣고 나누기 2 더하기 1 하면 13이 되겠어요. 그래서 맥스 풀링을 하고 나면 13으로 줄어들어요. 맥스 풀링을 하고 나면 13으로 줄어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4개인데 여기서 256개는 여기 256개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GPU 하니까 128이고 384는 반으로 하니까 19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x3 필터를 스트라이드 1에 패드 1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얘는 13에서 3을 빼죠. 그 다음에 패드가 1이니까 2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얘를 스트라이드 1 하죠. 그 다음에 1 하죠. 요 식을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1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그대로 13으로 되죠. 이게 우리가 same 패딩이죠. 이게 어플라이 하더라도 이 디멘션이 동일하게 13으로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컨볼루션 4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필터 개수가 똑같으니까 동일하게 192로 유지되죠. 그 다음에 256개를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128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을 해가지고 3x3 필터로 스트라이드 2로 해가지고 6x6에 256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로 해서 2048이죠. 2048이니까 4096 이 두 개니까 그죠? 그 다음에 4096 그 다음에 이제 1000개 왜냐면 이 클래스 스코어를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1000개. 그래서 요 알렉스넷의 전체적인 디멘션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는 딱 한 번만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한번 직접 구해보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처음으로 이제 렐루를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로컬한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쓰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의 대부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는데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약간 이렇게 클립 시키고 주의를 좀 줄이고 혹은 또 이게 미러링 시켜 가지고 그래서 원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이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드랍아웃을 0.5로 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랜덤하게 0.5 확률로 거의 반 정도를 값을 아웃풋의 값을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려요. 인위적으로.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를 우리가 128로 이렇게 미니 배치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128개의 샘플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으로는 SGD 모멘텀 0.9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러닝 레이스를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뭔가 이렇게 밸리데이션의 애큐리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수렴화되면 10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L2 웨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컨볼루션 1과 컨볼루션 2, 그 다음 컨볼루션 4, 컨볼루션 5. 지금 얘는 그냥 하나의 CPU에 있는 피처 맵만 가지고 그대로 오죠. 반면에 여기에 컨볼루션 3번과 풀리 커넥티드 3개는 여기 지금 요 GPU에서 봤을 때 요 위에 있는 GPU의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GPU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다른 GPU에 있는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같이 사용을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이쪽 자료를 보고 공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다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어쨌든 약간의 어떤 수치적으로 좀 오류가 있는데, 그대로 우리 이 표를 사용을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어떤 레이어의 이 파라미터들이 결국은 다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어요. 이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이것을 결정할 것인가. 사실은 try and error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2개의 필터를 썼는가, 왜 커널 사이즈를 5개를 했는가, 이것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나름 제일 결과가 좋더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실험적으로 구한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게 정하든 결국 이 뒷부분에 있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메모리가 얼마큼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연산이 얼마큼 필요한가, 결국 이것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메모리는 앞에 인풋 이미지가 워낙 뭐 227바 227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 이미지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컨볼루션 레이어 앞부분이 메모리가 대부분 다 많이 필요로 하더라. 여기 보면은 메모리가 대략 이쪽 부분이 많이 있어요. 뒤쪽으로 갈수록 메모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 이거죠. 쫙 떨어지죠. 그 대신에 반대로 보면 파라미터는 이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 주로 많이 모여 있다. 파라미터들은 학습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앞부분의 컨볼루션 레이어는 사실은 이제 컨볼루션 커널 얘 하나 가지고 이 영상 전체에 쭉 가면서 컨볼루션 하기 때문에 이거 다 쉐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커널만큼을 다 쉐어하지만 뒤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 쪽은 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니까 이게 전체가 다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학습하려면 이 파라미터가 많이 이쪽에 분포되어 있다. 그렇지만 또 실제로 연산으로 봤을 때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가지고 영상 전체에 다 해야 되니까 이쪽 앞부분이 실제로 연산이 다 앞쪽으로 몰려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그 알렉스넷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 알렉스넷이 급격한 그런 어떤 성능을 보이고 바로 처음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그런 어떤 그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질러가 이 똑같은 8개 레이어를 쓰는데 약간 성능을 향상시켰어요. 11.7로. 그래서 이게 GF에서 GF넷이라고 그렇게 GF넷. 이 알렉스넷도 똑같은데 알렉스넷인데 단지 컨볼루션 첫 번째 컨볼루션에서 원래는 11x11 필터 사이즈의 스트라이드를 4를 했는데 7x7로 좀 필터 사이즈 줄이고 스트라이드를 2로 하니까 훨씬 더 메모리 사이즈가 이미지 레이어 1의 이미지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그 55였는데 110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 레이어가.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3번, 4번, 5번에서는 이게 필터를 384개, 256개를 쓰는데 알렉스넷이 이것을 512, 1024, 512 이렇게 늘렸어요. 왜 이렇게 늘렸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더 잘 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트라이 앤 에러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GF넷은 이게 이제 뭔가 이 아키텍처가 있지만 거기다가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달리 해가지고 조금 더 다르게 꾸미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다.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이렇게 알렉스넷보다 커졌어요. 이게 메모리도 많이 들고 컴퓨테이션 타임도 많이 들고. 어쨌든 그렇지만 이미지넷의 탑5 에러를 보니까 알렉스넷이 16.4에서 이렇게 11.7로 더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더 성능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11x11에서 스트라이드 4로 되는 거를 7x7에 스트라이드 2니까 결국 이 4번 듬성 뛰면서 샘플링한 것을 2번만 했으니까 다운 샘플을 더 작게 했죠. 그 다음에 필터를 더 많이 쓴다는 말은 채널 수를 더 늘려가지고 레이어의 볼륨이 훨씬 더 커졌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 비거 알렉스넷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머지는 변화가 없고. 그래서 성능은 많이 좋아졌지만 별로 이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가 우리 지금 이제 2014년에는 VGG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는데 8개의 레이어가 19개의 레이어로 점프를 했고 이 성능도 7.3으로 아주 좋아졌어요. 자, 그럼 VGG는 아주 간단해요. VGG를 어떻게 설계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모든 컨볼루션을 그냥 3x3의 스트라이드 1에 패드 1로 구현시켰어요. 아까 3x3 스트라이드에 스트라이드 1에 패드 1 이렇게 한 게 있죠. 그렇게 하면 이미지 사이즈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맥스 풀링을 가지고 2x2 스트라이드의 2니까 예,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두 개에다가 하나씩 샘플링하니까. 대신에 풀링을 하면 이미지 사이즈는 줄어들지만 채널을 2배로 늘려요. 그래가지고 볼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도록. 그래서 대신에 레이어를 더 늘렸죠. 알렉스넷은 레이어가 이만큼인데 VGG16은 16 레이어 16, VGG19는 레이어 19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필터를 작게 하면서 훨씬 더 딥한 네트워크를 쓴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많았지만 지금 무조건 컨볼루션, 맥스 풀링 다 똑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그냥 레귤러한 디자인을 적용시켰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VGG16은 이게 또 지금 에러가 있는데 이 그림도 잘못됐고 이게 한번 그림 잘못된 걸 가지고 계속 쓰니까 전부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컨볼루션 풀인데 여기에 컨볼루션이 하나 더 들어가면 VGG19고 그래서 16에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나씩 더 들어가 3개가 더 들어가면 19고 아니면 16이에요. 그래서 스테이지 1, 2는 컨브 풀이고 나머지는 컨브 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여기 요 링크를 딱 들어가 보면 VG16을 잘 이렇게 그림으로 잡히시는데 이게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 이 컬러가 있으면 이거를 64개의 필터로 해서 VGG 224, 224, 64 있고 또 VGG가 이게 컨볼루션 레이어가 2개 있죠.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해가지고 반으로 떨어뜨려요. 112 곱하기 대신에 반으로 떨어뜨릴 때 채널을 2배로 늘리죠. 그 다음에 똑같이 컨볼루션 2번 하고 또 맥스 풀링 하면서 반으로 줄이고 이 채널을 2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2번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3번 이렇게 되죠. 근데 할 때마다 맥스 풀링 할 때는 반으로 줄여서 28, 14 대신에 여기서 256에서 512로는 볼륨을 늘렸지만 여기서는 볼륨을 늘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7x7x 512로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로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VGG의 VGG16의 전체 아키텍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컨볼루션 2개 풀링, 컨볼루션 2개 풀링, 컨볼루션 3개 풀링, 3개 풀링, 3개 풀링. 그다음에 이 풀리 커넥티드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아키텍처는 우리가 이 VGG 16과 19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인풋이 있으면 컨볼루션 1개 맥스 풀링, 컨볼루션 1개 맥스 풀링, 컨볼루션 2개 맥스 풀링, 2개 맥스 풀링, 2개. 그 다음에 맥스 풀링 한 후에 풀리 커넥트 3개, 소프트 맥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이제 레이어가 11레이어인데 이걸 우리가 VGG의 첫 번째 이게 VGG 11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은데 요것만 추가로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볼루션 2개 추가한 거.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거에서 컨볼루션 3개를 여기다가 추가한 거.
그래서 이게 16인데 보통 우리가 VGG라고 하면 바로 이 D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VGG 16이고 VGG 19는 E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3개 더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VGG를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를 다 3x3의 필터를 썼다. 근데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알렉스넷에서는 11x11도 쓰고 5x5도 쓰고 이러겠죠.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만약에 5x5를 예를 들면 5x5의 컨볼루션을 한다고 하면 얘가 파라메타가 이 채널의 이 지금 현재 채널만큼 그죠? 원래 필터 사이즈는 채널에다가 5x5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한 필터가 가지고 있는 파라메타 개수인데 그거를 우리가 채널 C만큼 해야 되니까 25 곱하기 C 스퀘어가 되겠어요. 연산은 이것 곱하기 그 다음에 C 곱하기 하드웨어 곱하기 하이트 곱하기 위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3x3 컨볼루션을 2개를 하면 이게 리셉티브 필드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컨볼루션을 작을 보면 되는데 이렇게 있을 때 3x3을 적용시켜 가지고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서 다시 또 3x3을 적용시키잖아요. 그죠? 얘가 여기서 구한 거, 얘가 여기서 구한 거, 얘가 여기서 구한 거. 이렇게 다 구한 거를 이렇게 다 컨볼루션 해가지고 한 번 더 하니까 결국 여기서 2번 컨볼루션 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이 픽셀 하나는 얘가 3x3을 하고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니까 결국 5x5를 한 거하고 같아요. 컨볼루션 2번 거치면. 그래서 컨볼루션 3x3을 2번 한 거나 컨볼루션 5x5를 한 번 한 거나 사실은 동일한 성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파라메타는 보면 이게 얘보다는 얘가 훨씬 작죠. 그 다음에 연산도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여기 빠진 것은 우리가 여기 보통 컨볼루션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렐루를 하니까 실제로 얘는 이제 한 번만 하니까 이게 이 컨볼루션을 하는 중간에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이 난리니어한 게 2번이나 들어가다 보니까 이 난리니어리티는 얘가 훨씬 더 높다 이죠. 얘보다는. 그러면서 이 같은 리셉티브 필드를 갖추면서 2개의 3x3 컨볼루션을 하면 하나의 5x5 컨볼루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라메타도 적고 연산도 훨씬 빠르다. 그리고 난리니어리티도 훨씬 더 높아진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필터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 애를 여러 개를 디퍼한 네트워크를 갖는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맥스 풀링을 하고 대신에 채널을 더블로 더 늘렸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채널을 더 늘리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먼저 만약에 인풋이 원래대로 2H, 2W 이런 사이즈고 컨볼루션을 3x3을 해가지고 계속 채널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쳐요. 그때 메모리는 아까 계산해 보면 뭐 이렇게 들어요. 메모리 파라미터 그다음에 플롭스가. 자, 그런데 이 인풋을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채널을 2배로 늘렸어요. 그래서 3x3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채널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메모리는 반으로 줄어들고 파라미터는 훨씬 더 많이 풍부한 러너블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처리가 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학습하는 그 능력이 더 커지겠다, 그죠? 대신에 플롭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계산 시간은 똑같고 메모리는 더 줄어들고 대신에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더 많아서 훨씬 더 이 아키텍처의 성능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채널을 늘리는 게 좋다. 채널을.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들은 전부 아까 얘기한 대로 3x3 스트라이드 1의 패드 1이기 때문에 같은 각 스페이셜 레졸루션의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같은 컴퓨테이션 양을 갖는다. 그래서 같은데 나머지 메모리는 더 줄어들고 파라미터는 더 늘어나고 그런 장점이 있더라.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VGG가 왜 성능이 더 좋은가? 알렉스넷에 비해서. 알렉스넷은 지금 메모리로 보면 알렉스넷보다 25배나 더 높아요.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를 메모리가 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도 2.3배예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계산량도 훨씬 더 많아요. 알렉스넷과 보면. 자, 그래서 당연히 성능이 더 좋겠다. 그래서 7.3 이게 레이어가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실은 2014년에 같은 시점에 나온 논문이 하나 더 있어요. 2014년 같은데 구글넷이라고 해서 이게 르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마주해서 이 구글넷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구글에서. 그래서 이 레이어를 약간 더 늘려가지고 22개의 레이어인데 성능은 약간 더 좋아진 같은 동시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 구글에서는 이 스마트폰으로 이런 어떤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의 에피션시를 높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글넷은 에피션시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VGG는 알렉스넷과 비교해 가지고 훨씬 더 비거한 네트워크를 쓰지만 구글넷은 그렇지 않고 파라미터도 줄이고 메모리도 줄이고 컴퓨테이션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보면 먼저 요 제일 밑에 있는 스템, 이 줄기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스템 네트워크는 아주 공격적으로 인풋을 빠르게 다운 샘플링 시켰어요. 왜냐면 여기서 메모리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실제로 또 시작하는 부분에서 또 많은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급격하게 줄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면 컨볼루션 레이어, 그 다음에 맥스 풀링, 그 다음 컨볼루션 2개, 맥스 풀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웃풋을 보면 마지막이 이 192 채널에 28이죠. 그래서 28 레졸루션으로 줄이는데 총 들어가는 메모리가 7.5MB고 파라메타가 124K, 그 다음에 418 메가플롭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28 곱하기 192 이런 볼륨이 나왔어요. 요 스템 네트워크를 딱 거치고 나면. 근데 똑같은 레졸루션으로 줄이기 위해서 VGG16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스테이지 1에서 컨볼루션 풀링 하고, 또 스테이지 2에서 컨볼루션 풀링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3에서 컨볼루션 풀링,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이게 대략 228 곱하기 512까지 오게 되겠죠. 그죠? 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메모리가 대략 5.7배 많이 들고, 파라메타는 거의 9배 더 많고, 그 다음에 계산량은 거의 17.8배 더 많은 계산을 해야 되죠. VGG는. 그래서 구글넷은 이 28 바이 28이라고 하는 사이즈까지 오기를 그냥 확 줄인 거예요. 금방 이렇게 이 VGG16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스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아주 작게 28 바이 28로 금방 줄이고, 물론 여기서 이제 얘들은 볼륨을 이게 28 바이 28 곱하기 512 볼륨이지만 여기는 192죠, 그죠? 28 곱하기 28 곱하기 192. 그러니까 볼륨도 훨씬 작아요. 그렇게 줄여놓고, 사실 정보가 많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뒷부분에 새로운 어떤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게 인셉션 모듈이라고 해서 인셉션 모듈. 자, 뭐가 문제였냐면은 우리 앞에서는 이제 뭐 여기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이퍼 파라미터죠. 이걸 어떻게 필터는 몇 개 쓰고 커널은 얼마나 커야 되고 스트라이드와 패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따라서 다 이게 아키텍처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컨볼루션 내에 그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겠죠. 그럼 그것을 매우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그러면 그 1x1 컨볼루션, 3x3 컨볼루션, 5x5 컨볼루션 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맥스 풀링 한 거, 이
각각에 대해서 뭐가 정답일지 모르니까 그냥 그걸 다 한꺼번에 다 프리비어스 레이어에서 각각 그런 다양한 이 컨볼루션 커널에 따라서 다 계산한 후에 그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쓰면 어떨 때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한 정보고 어떨 때는 얘가 훨씬 중요한 정보, 이런 것들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고 그냥 다양한 필터 사이즈를 쓰도록 하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다. 자, 근데 여기서 원 바이 원 바틀렉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가 지금 요 빨갛게 칠해진 거. 컨볼루션 하는데 그냥 1 바이 1에 이미지가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1 바이 1 컨볼루션,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설명이 됐다, 그죠? 결국은 여기 있는 어떤 그 채널들을 가지고 우리가 채널을 개수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결국은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몇 개를 하는가에 따라서 아웃풋의 채널의 개수가 결정이 나니까 그래서 실제 이미지의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채널을 줄이는 거죠. 채널을 줄인다는 말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바이 3 컨볼루션의 연산을 확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뒤에 레슨넷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원래는 VGG에서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3개를 쭉 연달아 썼는데 걔가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 줄이기 위해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해가지고 이 스페이셜 디멘션을 확 줄여서 평균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VGG16은 대부분의 파라미터가 바로 이게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 줄였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채널이 1024가 있으면 에버리지 풀링을 해가지고 채널을 1024에 이 하나, 이 위스 하이스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를 필터를 1000개 해가지고 연결 쭉 시켰죠. 그래서 VGG16에서는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3개를 쓰다 보니까 이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기서 파라미터가 굉장히 작게 썼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이제 새로운 개념 했는데 이게 이제 레이어 수를 급격하게 늘리니까 우리 여기서 로스를 구하죠. 데이터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구한 후에 그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각각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쭉 백프로퍼게이션 하면서 그레디언트를 쭉 계산하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너무 이게 체인 룰이 결국 앞에 있는 업스트림과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운스트림의 그레디언트를 구하죠. 그 곱하는 과정에서 그 그레디언트가 작으면 계속 곱해지니까 결국 이 금방 그레디언트가 제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 그레디언트가 프로퍼게이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끝 부분에 있는
로스를 사용해 가지고 거꾸로 백 프로퍼게이션 하다 보면 이 네트워크가 너무 깊으면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깨끗하게 프로퍼게이트 되지 않는다. 그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아까 했던 이 마지막 부분을 중간에다 여기다가 몇 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학습을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중간 결과 가지고 이 로스가 제대로 계산되도록 그렇게 중간에 우리가 몇 개의 인터미디에이트 포인트의 네트워크의 중간 지점에다가 클래시파이를 붙여가지고 그때 클래시피케이션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에러가 있으면 그 에러를 바로 여기서 적용시켜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하자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나오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면 우리가 항상 그 값의 범위가 어느 범위에 정규화되도록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계속 살아서 뒤에까지 쭉 가는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넷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면 더 이상 이러한 보조적인 그런 클래시파이어들을 중간에 끼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자, 어쨌든 구글넷은 앞에 있는 사실 이게 VGG는 같이 나왔기 때문에 VGG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이 GF나 알렉스넷에 비해서 이 레이어가 훨씬 더 늘렸죠. 그렇게 해서 성능을 많이 향상시켰다 하죠. 그래서 VGG도 나름 의미가 있는 모델이고 구글넷도 의미가 있는 개념이에요. 인셉션이라고 하는 모듈을 넣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는 진짜 이게 레이어를 이렇게 뎁스를 152개의 레이어로 확 올렸어요. 그러면서 성능을 거의 반으로 줄였죠. 에러를. 이게 바로 레스넷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 레스넷, 레지듀얼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10개 이상의 레이어에 대해서도 쉽게 우리가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만 나오면서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딥하게 네트워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딥하게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보다 조금 샬로한 모델에 비해서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터레이션 하면서 만약에 20개의 레이어가 있고 56개 레이어가 있으면 얘가 이 테스트 해보면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테스트를 해보면 이 56개의 레이어가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말은 이게 딥 모델이 훨씬 더 오버피팅이 되어 있겠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이 인풋이 있고 클래스 2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잘 클래시파이 하려고 이렇게 놓으면 이게 완전히 오버피팅 돼 있으면 요 테스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잘 작동되겠지만 실제
원래 아이디얼하게는 만약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면 실제로 이것에 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웃라이어일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버피팅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가 이런 애들이더라도 에러가 있는 거죠. 에러가. 그죠? 이런 에러 데이터가 있어도 얘는 잘못 가지고 얘다 그린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니까 너무 오버피팅이 되면 테스트 에러가 커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개념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트레이닝이라도 보니까 이 디프 레이어가 훨씬 더 에러가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딥 모델이 오히려 언더피팅이 됐다. 이게 트레이닝 할 때 에러가 더 있다는 말은 덜 피팅 됐다는 거죠.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우리가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딱 피팅이 됐으면 트레이닝 에러는 최소한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줄어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언더피팅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의 개념은 그러면 더 깊은 모델은 이 낮은 이 딥하지 않은 샬로우 모델을 우리가 흉내 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딥 모델이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딥 모델이 있는데 그러면 샬로우 모델에서부터 레이어를 그대로 복사해 오고 나머지 익스트라 레이어들은 전부 아이덴티티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값을 그냥 쭉 전달만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면 최소한 디프 모델이 이 쉘로 모델보다는 더 성능이 같거나 아니면 더 좋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디프 모델이 적어도 쉘로 모델보다는 더 좋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제는 결국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인데 그래서 디프 모델이 옵티마이즈 하는데 쉘로 모델보다 더 어렵다 이죠. 특히 쉘로 모델을 에뮬레이트 하기 위해서 흉내 내기 위해서 아이덴티티 펑션을 학습하지 않더라 이죠. 디프 모델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아이덴티티 펑션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약간 바꿔가지고 솔루션은 그래서 익스트라 레이어들은 쉽게 아이덴티티 펑션으로 학습되도록 그렇게 아예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원래 플레인 블록은 인풋이 있으면 컨볼루션, 렐루, 컨볼루션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아예 추가적으로 숏컷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 x 값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더해져서 원래 있던 요 것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0으로 되면 그냥 x 값이 바로 올라가도록
이 아이덴티티가 오히려 더 쉽게 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달리 하고 싶으면 얘를 좀 이렇게 학습이 돼서 약간 달라지도록 x에다가 약간 달라진 결과가 합쳐지도록 그렇게 모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제 0으로 바뀌었다, 0으로 세팅됐다 그러면 전체 블록이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하고 같게 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레지듀얼 네트워크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요 레지듀얼 블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기본적으로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이런 레지듀얼 블록의 스택으로 그냥 쫙 쌓아가지고 만들자. 자, 근데 이게 VGG하고 비슷하게 그 레귤러 디자인을 쓴다. 이게 그냥 막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쓰는 게 아니라 동일한 두 개의 3x3 컨볼루션으로 하는 것으로 레지듀얼 블록을 항상 동일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대신에 네트워크를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가지고 여기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뭐 스테이지 3 이런 식으로 이 레지듀얼 블록들을 모은 것들이 그래서 레졸루션을 반으로 떨어뜨리는, 중간에 이제 스트라이드 2의 컨볼루션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레졸루션을 떨어뜨리고 대신에 채널의 개수는 더블로 늘려가지고 볼륨은 계속 유지를 하는 식으로 하는 그 한 묶음, 그걸 우리가 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하자는 거. 자, 그래서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구글 넷에서 아주 공격적인 스템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레지듀얼 블록을 들어가기 전에 인풋을 4배만큼 다운 샘플링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224가 있으면 우리가 56으로 컨볼루션 그 다음에 맥스풀 이렇게 한 번만 딱 해가지고 사이즈를 확 줄였어요. 그 다음에 제일 윗부분은 구글 넷하고 비슷하게 아주 큰 어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쓰지 않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리니어 레이어를 써가지고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레즈넷 18을 보면 스템에는 컨볼루션 1개, 그 다음에 스테이지 1, 2, 3, 4 4번 거치고, 그래서 채널을 64, 128, 256, 512 이렇게 채널은 2배씩 한 스테이지 지나면서 채널은 2배씩 늘어나고 대신에 이미지는 2배씩 감소되겠죠. 근데 그 안에 블럭이 4개, 왜냐면 이게 그 컨볼루션이 4개가 있다는 말은 2개의 레지듀얼 블럭에 4개의 컨볼루션이 있는 거죠. 2 곱하기 2 해가지고, 그죠? 항상 아까 있던 것처럼 이렇게 2개가 컨볼루션 2개가 들어가지고 레지듀얼 블럭을 구성하니까 레지듀얼 블럭을 2개를 쓰면 안에 컨볼루션이 4개죠. 그래서 하는 게 넷 그 다음에 리니어, 이게 풀리 커넥티드 해가지고 총 18개의 레이어죠. 그래서 얘는 해보니까 이미지넷의 탑5 에러가 10.92 그리고 G프롭이 1.8 이렇게 된다. 뭐 또 이게 레즈넷 34 해서 각각 3개, 4개, 6개, 3개 이렇게 하면서 컨볼루션을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보니까 8.58 이렇게 나왔다. 자, 그래서 대략 탑5 에라를 VGG에서는
요거 맞춰서 대략 9.6이 나오는데 G 플럽이 13.6인데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3.6 G 플럽만 연산을 그만큼만 해도 거의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레지듀얼 네트워크에 약간의 또 이제 트릭을 더 쓰는데, 우리가 이제 레지듀얼 블럭인데 베이직한 레지듀얼 블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컨볼루션 3x3에 컨볼루션 3x3 채널 사이즈는 똑같이 유지되고, 이게 하나의 어떤 레지듀얼 블럭이라면 이때 이제 플럽은 9 곱하기 HWC 스퀘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략 이만큼이 연산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 바틀렉 레지듀얼 블럭이라는 것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풋이 4C였으면 4분의 1로 확 줄이는 거예요. 채널을 1by 1로. 그래서 1by 1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으면 요 액티베이션 맵에 1by 1이니까 요 픽셀에 이 채널이 있겠죠. 채널이 이게 4C면 얘를 C개만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에 대해서 다 컨볼루션 하는데 1by 1이니까 커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C개만 쓰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거치고 나면 여기서는 채널이 C개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하고 다시 또 컨볼루션 1by1 바틀렉 컨볼루션 해가지고 대신에 채널을 원래대로 더 늘려주는 거죠. 이게 필터 개수를 더 많이 쓰는 거지. 4C개만큼. 그래서 결국 4C가 들어가서 4C로 나오는데, 이제 이걸로 치면은 C가 들어가서 C가 나오는데 중간에 4분의 1C로 바꿔가지고 컨볼루션 3x3을 적용시키고 다시 C로 복구하는 거죠. 그래서 바틀렉 레지듀얼 블럭을 쓰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 플럽을 계산해 보니까 18이 대략 한 17,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더 적은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쓰고 대신에 레이어는 훨씬 더 늘렸죠. 레이어가 늘어났다는 말은 결국 넌리니어리티가 훨씬 더 증가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레지듀얼 네트워크에 18, 34 이게 블럭 타입이 베이직이에요. 그러면 스템은 똑같고 블럭이 두 개 쓰면 이 베이직 블럭이니까 레이어가 두 배씩 늘어가지고 4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했는데, 이게 바틀 블럭 타입을 쓰니까 훨씬 더 이 레이어가 늘어나죠. 왜냐면 블럭이 3이면 곱하기 3 해가지고 레이어가 이게 더 늘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34에서 50으로 늘어날 때 그냥 블록을 똑같이 했어요. 블록을 똑같이 했는데, 다만 이 바틀렉 블럭을 쓰니까 이 레이어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5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렇게만 바꿨는데 이게 성능이 7.13으로 좋아졌다, 그죠? 그래서 베이직 블럭을 바틀렉 블럭으로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좋아졌다. 자, 그래서 레즈넷 50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베이스라인 아키텍처가 되겠다, 최근 들어서. 자, 그리고 뭐 더 늘려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 바틀렉 블럭을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블럭을 훨씬 더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152까지 늘리니까 5.94까지 떨어지더라. 자, 그래서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아까 이제 하고 지나갔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 로스를 더하면, 물론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때문에도 있지만, 여기서 내 값이 바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최소한 얘가 굉장히 그레디언트가 작더라도 이 값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로스가 이 밑에까지 어떻게든 다 반영이 된다, 이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가 이게 사라지는 그런 것이 없이 밑에까지 다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very deep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트레인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했던 것처럼 디프 네트워크이면 디프 할수록 샬로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더 좋아진다. 왜냐하면 최소한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미지넷과 그다음 코코 이 두 개의 컴퓨테이션에서 전부 다 1위를 휩쓸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많이 사용이 된다,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그래서 보면 이 전체 5 메인 트랙에서 1위를 한 것이 이 152 레이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 1등을 했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넷 디텍션에서는 영상에서 뭐 고양이면 고양이를 찾는 거죠. 이게 이제 2등보다 16%나 더 잘하고, 로컬라이제이션에서도 1등 했는데 2등보다 27% 더 잘하고, 코코 데이터셋에서도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 각각 이렇게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다. 그래서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지금 아주 파퓰러하게 사용이 된다, 이죠. 자,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렐루가 실제 이제 이 레지듀얼 하고 난 이후에 렐루를 적용시키니까 실제로는 이게 마이너스 파트는 렐루는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니까 얘가 실제로 아이덴티티 펑션을 제대로 학습이 잘 안 되더라. 왜냐하면 아웃풋이 난 네거티브가 됐을 때 난 네거티브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 펑션이 잘 학습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프리액티베이션 레즈넷 블럭이라고 해서 이 렐루를 안쪽으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여기 넣고, 그래서 이게 조금 순서가 배치 노멀레이션하고 렐루하고 컨볼루션하고, 배치 노멀레이션하고 렐루하고 컨볼루션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바꿨더니만 단지 그것만 바꿨는데 이미지넷의 탑 1, 아까는 탑 5였죠. 이게 탑 1의 에러가 이만큼 미세하게 줄어들어서 약간 성능은 더 좋아졌다, 이죠. 근데 뭐 이게 성능이 그렇게 크게 향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프랙티컬하게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우리 배웠는데, 여기 이제 그 CNN 모델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미지넷의 탑 1 애큐리시를 좀 보면 이게 성능이 점점점 이렇게 알렉스넷이 굉장히 성능이 좋았지만 이 탑 1 애큐리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성능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이제 얼마나 연산을 많이 하는가. 그다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미지넷의 팝1 애큐리시가 있고, 요 블럭의 사이즈는 실제로 우리가 러너블 파라미터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셉션 버전 4 해서 얘는 이제 레즈넷에다가 인셉션을 퓨전 시킨 게 지금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 탑1 애큐리시에서도 대략 80%는 나온다 이죠. 그리고 이 VGG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연산도 많이 든다 이죠. 이게 그래서 VGG가 나름 이제 의미가 있는 모델이었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메모리와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구글넷은 여기 있죠, 파란색. 그래서 나름 에피션트한 것이 된다. 어느 정도 알렉스넷에 비해서 성능은 상당 부분 좋아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왼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아주 에피션트한 그런 모델이 되겠다. 근데 이제 알렉스넷은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알렉스넷과 이 컴퓨테이션은 낮고, 그다음에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레스넷은 전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죠. 그래서 심플 디자인에다가 에피션트하고 애큐리시도 높다. 대략적으로 레이어를 약간 달리 했을 뿐이지만 대략 그 위에 배치가 되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2015년에 152 레이어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뭐 2016년에는 또 152 레이어를 그대로 썼어요. 대신에 어떤 걸 했나 하면 모델 앙상블이라고 해서 이 인셉션, 그 다음에 인셉션 레즈넷, 그 다음에 레즈넷, 그 다음에 와이드 레즈넷 모델,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합쳐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LRA에서 보니까 인셉션 버전 3가 4.2, 버전 4가 4.01, 인셉션하고 레즈넷 버전 2가 3.52, 레즈넷 200 이렇게 됐는데, 이걸 다 퓨전하니까 2.9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테스트 할 때는 2.99까지 내려가더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방식의 것이 더 성능이 당연히 뭐 좋다 이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이제 레즈넷을 조금 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법들이 조금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버틀넥 레지듀얼 블럭을 쓰는 방법에서는 플롭이 17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 바이 원 버틀넥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채널을 4분의 1로 줄이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하고 다시 채널을 원상복귀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레즈넷을 향상시켜 가지고 우리가 레즈 넥스트, 이게 넷의 넥스트다 이런 개념으로 넥스트를 써서 얘는 이렇게 각 해당되는 것을 이 채널 C로 줄인 게 아니고 스몰 C로 줄여가지고 만들고,
다시 포C로 늘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패럴하게 더 가지고 합치면 어떠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얘를 계산하면 결국 이제 패럴한 패스웨이를 G개 쓴다면 G 곱하기 HW 곱하기 뭐 이렇게 플랍이 계산이 되겠어요. 그럼 얘가 성능이 같으려면 대략 이퀄 코스트가 되려면 뭐 그걸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대략 C가 64면서 G 패럴 패스웨이가 4개고 C는 24 이렇게 줄여가지고 뭐 하거나 뭐 64에 G가 32에 C가 4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 결국 코스트가 동일하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는 그룹 컨볼루션이라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노멀 컨볼루션은 그룹이 한 개 있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컨볼루션 커널은 인풋에 C인 채널 전체를 다 같이 다루는데 그러지 말고 채널을 스플릿 시켜가지고 C인이라는 것이 있으면 C인을 그룹을 2개로 나눠요. 그래서 한쪽은 2분의 C인이고 한쪽은 2분의 C인. 이게 꼭 알렉스넷에서 GPU 성능 메모리가 쭉 적어서 이렇게 채널을 분리한 것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C인을 그대로 다 해가지고 어플라이 하는데 단지 필터를 반반 나눈 거고 여기서는 입력 자체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채널을 반 나눠서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합쳐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를 얻도록 약간 달라요, 그죠? 그렇지만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가지고 그냥 G개의 그룹으로 나누자. 그러면 G 패럴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고 각각은 인풋에 G분의 C인 인풋 채널만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G분의 Cout만큼의 아웃풋 채널을 생성해내서 그걸 다 합치자 이 말이죠. 자,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해서 특별한 케이스에 그냥 G가 C인 그러니까 RGB 만약에 인풋이 RGB 이미지라면 그럼 R에 대해서만 컨볼루션하고 G에 대해서만 하고 B에 대해서만 하고 이렇게 각 채널별로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게 바로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각 인풋 채널에 대해서 컨볼루션 하는데 n개의 디퍼런트한 k/k 필터를 적용시키면 바로 n 곱하기 c인 만큼이 나오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파이토치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컨볼루션 2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룹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개를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우리가 구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레슨넷을 레슨넥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그룹 컨볼루션으로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을 전부 원 바이 원을 포C가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G 곱하기 C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이 그룹드 해서 각 해당되는 그 그룹에 대해서 각각 따로 컨볼루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컨볼루션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그냥 G 패럴한 패스웨이 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레슨넷에서 레슨넥스트 해서 그룹을 이렇게 더 늘리니까 에러가 약간씩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룹을 추가한다는 것은 바로 같은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가지면서 성능은 더 좋아지더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SENet이라고 해서 SENet 2.3으로 줄였죠. 여전히 152개의 레이어였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레지듀얼 블록 안에 Squeeze and Excite라고 하는 브랜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랜치는 뭔가 하면 글로벌 풀링도 하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도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피처 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각각의 레지듀얼 블록에 글로벌 컨텍스트를 넣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여기에 레지듀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여기에 레지듀얼에 바로 연결되기 전에 이쪽에 브랜치를 하나 더 가지고 글로벌 풀링한다. 글로벌 풀링이란 말은 이미지가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트와 위스다. 그러면 이 글로벌 풀링이니까 전체를 다 돼가지고 에버리지 하거나 그러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고 글로벌 맥스 풀링은 이 것에서 가장 큰 값 하나를 하는 거죠. 그걸 각 채널마다 다 하는 거예요. 채널 곱하기 1/1.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채널을 16분의 1로 줄여가지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하고 다시 채널로 다시 복구해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해가지고 다시 그 값을 스케일링 해가지고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더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2.3으로 조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이미지넷 컴피티션이 더 이상 2017년 이후에는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캐글로 넘어가서 캐글에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densely connected neural network이라고 해서 이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하나의 어떤 그 레지듀얼 블록 안에서만 이 숏컷 커넥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인풋이 있으면 인풋이 각 레이어에 다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결과도 다 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결과도 다 간다. 이죠. 그래서 전부 이렇게 그래서 모든 레이어가 다른 레이어하고 다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덴스 블록이다. 그래서 요 하나가 덴스 블록이에요. 덴스 블록.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을 조금 줄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처가 중요한 피처가 있으면 그것들이 계속 프로파게이션을 더 이렇게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피처를 재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뭐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이니 네트워크로 모바일 넷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스탠다드 컨볼루션 블록이 있으면 뭐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이렇게 그룹으로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 우리가 그룹을 C로 두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컨볼루션 하고 배치 놈하고 렐루 하고 다시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해서 다시 그것을 이제 이 C 채널로 이렇게 다시 복구해주고 배치 놈하고 렐루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 separable한 convolution, depth-wise separable한 convolution으로 해서 이 코스트가 많이 떨어지겠다. 왜냐면 9 곱하기 c 스퀘어를 9c 더하기 c 스퀘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채널이 9보다 어쨌든 더 줄어드는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셔플넷이나 모바일넷, 셔플넷 버전 2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해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개념으로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우리가 지금 이제 설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좀 자동화 시켜보자. 그래서 먼저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걸 컨트롤러라고 그러는데 그 컨트롤러라고 하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하나 출력을 해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을 중에서 차일드 네트워크를 컨트롤러에서 차일드 네트워크를 샘플링 해가지고 그거를 트레이닝해요. 그 다음에 차일드 네트워크 전체를 다 트레이닝하고 난 이후에 컨트롤러 네트워크에서 이 그레디언트 스텝을 찾아서 이걸 우리 폴리시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가면 에러가 좀 더 줄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결국 시간이 계속 지나면 컨트롤러는 이 좋은 아키텍처가 출력이 되도록 학습이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컨트롤러 상에서 각각의 그레디언트 스텝은 이 차일드 모델들 전체를 다 트레이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페이퍼는 보면 800개의 GPU 가지고 28일 동안 트레이닝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이후에는 에피션트한 서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엄청나게 컴퓨팅 리소스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그 기존에 있던 CNN 아키텍처보다 이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하는 애들이 좀 더 이렇게 성능이 더 좋더라. 그래서 좀 더 좋은 거를 찾을 수 있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일 초기에 이 알렉스넷에서 출발해가지고 GFnet, VGG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비거 네트워크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 근데 이제 구글 넷에서 오면서 이제 에피션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스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급격하게 인풋 이미지를 레졸루션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의 바틀렉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대신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레스넷이라고 하는 것은 extremely deep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로 이게 숏컷 커넥션을 우리가 집어넣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레스넷 이후에는 에피션트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게 가장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어떤 타이니 네트워크들이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바일 넷, 셔플넷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뉴럴 아키텍처 서치는 이런 아키텍처 디자인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연구된 결과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아키텍처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가 있는데 보면 이
많은 문제에서는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오프 더 쉘프의 아키텍처를 그냥 쓰면 된다. 그래서 굳이 자신만의 어떤 그런 설계를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ccuracy가 필요하다 그러면 ResNet 50와 ResNet 101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되고, efficient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모바일 넷이나 셔플넷을 쓰면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딥러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